자, 대장동 사건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항소포기 관련해서 노만석 대행이 비공개로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퇴임사 공개됐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누가 얘기하실래요? 홍정민 의원 얘기해 보시죠. 짧게 예,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은 그 퇴임사에서는 네. 항소포기 질문도 많았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전혀 얘기를 안 했고 심지어 나중에 드리겠다고 그 퇴임사 공개 전에 막 인터뷰한 거를 보면 이게 뭐 100만 분의 다시 뭐 자기가 뭐 스트레인저처럼 돌아갈 수 있으면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좀 되게 당황스러운데 저는 그 사실은 노만석 대행님은 그동안 좀 편향되지 않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번 퇴임사를 보니까 편향되지 않았다가 아니라 되게 뜬금없고 분위기 파악이 안 된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더 오해하고 있다. 여기서 막 검찰의 중립성을 강조한다거나 막 후배 검사들에게 뭐 본연의 임무를 하거나 뭐 징계를 멈춰달라 뭐 갑자기 이제 와서 그런 게 좀 이상하네요. 되게 사실은 검찰이 뭐 누명을 씌우고 표적 수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당연히 만약에 정말 중립적이면 얘기를 하고 퇴임을 하든지 퇴임을 뭐 왜 하는지 밝히든지 그래야 되는데 좀 뭔가 되게 이상하게 퇴임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음에 안 네. 저는 굉장히 비겁하고 무책임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님께서 그 전에 이제 항소와 관련해 가지고 기계적 관행적 항소는 하지 말로 이건 일반적인 지휘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항소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그렇다면 신중하게 판단하라라고 저는 그 정도는 했어야 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러니까 이거 사건 지휘한 것도 아니에요.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얘기했으면 그 다음에는 검찰청에서 자신들이 알아서 판단을 했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항소사안 아니지만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항소를 해야 되겠다 하면 설명하고 항소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항소사안이 아니라면 안 하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하면 됩니다. 이제 그런데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항소를 안 해놓고 뒤에서는 뭐 많이 부대꼈다는 둥, 뭐 검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둥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거는 저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 말이다. 장관한테는 설명할 자신이 없고 그리고 직원들한테는 또 내가 조직을 보호하려고 했었어라고 해서 나중에 나갔을 때 정관예우 받으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겁하고 무책임한 변명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사람은 그냥 비겁하고 무책임한 사람이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국정조사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얘기했었어요. 이거 처음에 국정조사 하자고 그래서 민주당이 하겠다. 그 대신 국정조사 하면서 그러면 조작 기소한 검사들도 같이 조사하자 그러면 이 사건 전체에 대해서 대장동 사건 전체를 봐야지. 국정조사 하는데 무슨 뭐 항소 포기한 요 부분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게 그렇게 된 이유와 원인 중에는 남욱 변호사나 이런 사람은 진술이 바뀌고 정의학 회계사 지금 뭐 최근에 나온 그것도 오마이뉴스 단독 특종이에요. 그 녹음 파일 그거 풀어가지고 녹취록 만드는데 없는 얘기가 들어가. 용이란 말은 없었어요. 용이란 말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리고 뭐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르신 이렇게 말을 바꿔가지고 이따위로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김재도 이거 국정조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영학 회계사의 그 녹취록 조작 의혹이 정영학 회계사가 의견서를 내면서 만천하에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결정적인 저는 증거라고 생각하고요.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이 사실 허허실실 뭐라 그럴까요? 좀 엉거주춤한 행보를 보였죠. 뭐 검찰총장 대행으로서 저는 뭐 그러한 모습들이 좋게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면을 표하자면 그러한 엉거주춤한 태도 때문에 검찰 적폐들이 우욱 그냥 다 나오면서 누가 친윤 검사이고 이 친윤 검사들이 이재명 정권 하에서도 얼마나 호의호식했는지 전 국민이 다 알게 됐다. 그리고 이 2%스 검찰 게시판이죠. 검찰 게시판에 암약하는 50명의 검사들이 글을 쓰면 대한민국 보수 언론은 2200명 전체 검사가 글을 쓴 것처럼 뻥튀기를 하더라. 저는 어쨌든 이 50명의 난으로 노만석 대행이 그만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구한 사람들도 그만둬야죠. 항명했잖아. 같이. 아니 자신들의 검찰총장 대행, 검찰총장은 사실상 몰아낸 사람 아닙니까? 상관을 몰아낸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 있습니까? 공무원이. 저는 이 사람들도 목을 걸고 사직서 내야 된다. 지금 18명의 지검장 그리고 지청장들 지체 없이 사직서 내고
소신껏 정말 정치질 하시고 국민의힘 입당해서 나는 황교안이다를 외치시면 된다. 제가 사실은 황교안 당으로 가라는 말은 못 하겠어요. 국민의힘에 가도 입당원 썼을 때 황교안이다 하고 가시면 우대하실 겁니다. 인재영입 하셔야죠. 인재영이. 맞네요. 알겠습니다. 네. 나는 황교안이다 하고 가야 되는 거죠. 헤르메스님이 잘생겼네 김지호. 혜리님, 최진봉 교수님 작곡을 감사드리고요. 근데 최진봉 교수님 요새 텐션이 좋네요 오늘은. 뭐요? 항상 좋아요. 네, 뭘 항상 좋았어요. 2주 전에 봤을 때 이상 암울했구만. 좋으신데 뭐 좋은 일 있으신가? 없어요. 이상하네. 없어요? 말도 많이 하고. 보세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검사징계법을 네. 폐지하는 그 법안을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지은 위원장님 이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그리고 검찰청법에 따르면 네. 검사는 탄핵이나 네. 금고 이상의 형선고가 아니면 파면이 안 되도록 되어 그렇게 있습니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면 네. 일반적인 공무원에 따라서 공무원과 똑같이 이제 징계를 받도록 하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파면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네.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사도 일단은 공무원인 거고요. 그리고 검사가 파면당했다는 보도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없어요. 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선고가 아닌 파면이 안 되도록 돼 있는데 네.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탄핵은 헌재에서 너무나 보수적으로 판단을 맞아요. 하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건 맞지만 파면을 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해서 계속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무원이 잘못하면 징계를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네.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걸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탄핵으로 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검사는 금고 이상의 형선고가 아니면 안 되는데 네. 금고 이상의 형선고가 불가능한 이유가 본인들만 기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기소 네. 자체를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형사 처벌조차 안 받기 때문에 파면이 네. 안 되는 거고 파면된 검사가 없는 거예요. 검사가 잘못을 안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당연히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을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부족하다. 왜냐하면 지금은 파면은 안 되더라도 해임은 가능하게 돼 있는데 해임되는 검사들도 거의 없어요. 그 이성윤 검사장 네. 지금 의원이죠. 네. 박은정 의원 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해임을 시켰고 그거 외에 잘못된 것이 있어도 자기들끼리는 절대 그 징계 요구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했다. 경찰은 바로 해임이에요. 그런데 검사는 경징계 받습니다. 견책 받습니다. 네. 자정 능력이 없는 조직이에요. 이거는 자체적으로 감찰을 하게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냥 외부의 감찰 기구를 둔다든지 감찰관을 따로 둔다든지 해서 정말 이제 타의에 의해서 자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정말. 잠깐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지은 위원장이 경찰에 계실 때 네네. 그때 행안부의 경찰국인가요? 그거 만드는 거 반대해서 휴가 내고 다 나왔잖아요. 그때 징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다른 거기 계신 분들. 거기 주동자가 유사명 위원장이잖아요. 정직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중징계예요. 중징계. 단체 행동이라고 그래서 그런 건데 그렇죠. 다 우리 다 자천되고 처리하고 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말에. 네네. 근데도 주말에 징계를 받았어요.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검찰 지금 하는 행동을 네네네. 보세요. 근데 징계 하나도 안 받죠. 얼마나 방금 웃깁니까? 얘기한 사례로 저도 네. 검색해봤어요. 검사가 파면된 적이 있나 이렇게 봤더니 사실은 10년 전에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지검장이에요. 제주지검장 김수창. 맞아요. 네네네. 그 바바리맨처럼 베이비 뭔가 자기 맞아. 뭐 베이비 로션. 신체 일부를 네. 막 그랬는데 그게 기소유예됐습니다. 기소유예되고 당연히 파면 안 됐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게 다 있나 그렇죠. 싶은데 그래서 제가 봤더니 판사도 똑같은 법이 있어요. 네. 뭐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은 뭐 파면이 안 된다라는 게 있는데 이건 보니까 헌법에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 법 개정으로 안 되는데 검사는 이제 검사징계법에 이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검사들이 자꾸 이제 헌법기관이라고 착각하는 게 음. 그런 유사한 법관의 독립성에 대해서 다 갖다 놓고 자기네들은 공무원인데 행정부의 네.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징계도 안 받고 굉장히 뭐 당연히 파면도 뭐 되기가 되게 힘들고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항명 이번에 집단 항명 아닙니까? 이럴 때 좀 이런 사안은 정말 파면 사유라고 저는 보는데요. 빨리 이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이런 기계적 항소에 이렇게 벌떼처럼 들고 일어난 것은 저는 아주 강력한 사법 카르텔, 전관 예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패소할 확률이
큰 상황에 대해서 왜 기계적인 항소를 하겠습니까? 피해자 아니 그 피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재판이 또 걸리면 괴롭기 때문에 전관 쓸 수뿐이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 형사 사건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돈을 1, 2천만 원 받는 게 아니에요. 5억, 10억 이렇게 받아요. 한학자 총재 이번에 특검 조사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전관 쓰면서 막 10억짜리 계약서 쓰면서 아 내가 뭐 구속도 안 되고 조사도 안 받으면 성공 보수 10억. 전관 예우가 아니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직에 있는 검사들과 밖에 있는 로펌에 있는 전관 그 변호사들이 아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그냥 환상의 콜라보로 돈을 싹쓸이 하고 있다. 그런 이 사법 카르텔, 돈의 카르텔에 지금 항소가 이런 식으로 자제되면 본인들이 어떤 검찰이 세야 로펌이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로펌 돈을 못 벌어주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검사들이 집단 항명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